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촬영장도 좀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촬영장도 바빠요. 상당히 바쁘게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또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영상 올리고 일단 일찍 씻고 빨리 꿈나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꿈나라. 여러분들도 꿈나라로 빨리 가십시오. 가시고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잘 쉬시면서 되게 피로도 많이 풀었는가 모르겠다. 응? 내일부터 또 정신 없을 텐데 날씨도 따뜻하고 햇살도 좋네요. 보니까 가을 충명하고 미세먼지하고 참 황사만 없으면 참 살 것 같아요. 중국에서 공장 많이 돌려버리면은 결국은 그 먼지가 다 우리나라로 고스란히 오는 거야. 응? 고스란히 오는 거다. 그래서 비도 적당히 와야 돼. 비도 내려야지 그 공기의 질도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어떤 또 이야기들이 들릴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제 뭐 미국의 물가, 뭐 회의록, 어닝 시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 보니까 국내 증시는 이제 한국은행 이제 4월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이 금통위하고 미국의 3월 CPI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또 3월에 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여기 의사록 발표 등 뭔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정을 보내면서 단기 변동성을 높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단기 변동성. 변동성이 좀 있지 않겠나 한번 예상이 됩니다. 변동성. 증권업계는 이번 주 코스피 지상 예상 밴드를 2380에서 2530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2530 정도. 저는 한 2500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주 코스피가 전주 대비 0.55% 올랐죠. 2490점 4일에 마감을 했는데 개미들이 2479억을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과 이제 외국인들이 각각 기관 348억 그리고 외인들이 2906억 정도를 이제 팔아치운 거죠.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3월 CPI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CPI 주목을 한다. 상당히 궁금합니다. CPI. 최근에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가 점차 이제 확인되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날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 여기 FED의 그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지. 시장은 현재 CPI가 전년 동월 대비 5.2% 정도 5.2% 오를 것으로 봅니다. CPI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CPI는 5.6%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CPI가 예상치와 부합하면은 FED는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치지 않겠냐. 베이비 스텝 하겠지. 베이비 스텝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용하고 그 인플레이션이죠. 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하지만은 추가 금리 인상, 이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은 좀 약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약해질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월 그 소비자 물가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만약 임금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은 경기 둔화가 연준의 그 피벗 기대로 연결된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겠지. 이어서 반면에 또 고용 둔화폭에 비해서 임금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경기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서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3월에 FOMC 의사록도 중요한 가늠자인데 앞서서 미 연준이 연내 금리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그 잠재된 그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가 현재 불거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점도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시티그룹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IBK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 이후에도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하지 않은 상태다. 1, 4분기 실적 시즌을 시작하는 미국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감익이 이루어지는지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보고 있고, 기업들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발표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어지겠죠. 1, 4분기 프리실적 시즌하고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 펀더멘털하고 현재 그 주가 간의 간극을 확인하지 않겠나 봅니다. 오히려 시장의 기대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확인하면 변동성 확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향후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이는 그 가이던스 제시 여부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업종별 수급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고, 최근 수급이 몰리는 건강관리 섹터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 헬스 이쪽으로도 보는 것 같아. 한국과 미국 증시의 그 동조와도 주목할 변수도 미국 증시 흐름을 감안하면은 제약,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필수 소비재, 자동차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가 아주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우리 삼성한테도 좀 재밌는 한 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미국장은 조금씩 올랐어요. 그때 6일날 보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올랐고 다우도 다행히 강보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필라도 마찬가지로 0.46% 빠졌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하지만 대세는 좀 흐를 것 같아요. 대세는 흐를 것 같습니다. 한 3,300선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겠는가? 꾸준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한 10% 정도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장기로 봤을 때. 장기라고 해봐야 한 2, 3개월 정도 안으로 좀 올라갈 거예요. 회복할 겁니다. 그 사이에 좀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고, 달러는 1319원 정도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 이번엔 132.15엔. 그리고 유가는 80.7달러. 기름값 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 아주 골 때립니다. 지금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썩 안 좋아. 달러 패권. 야, 페트롤 달러가 박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계속 지금 사우디하고 관계를 좀 잘 가져봐가지고 미국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이 어떤 행동을 또 취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일본 엔화는 998.30원, 유로화는 1438.24원 소폭 하락, 중국 이하나 191.32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휘발유 1620.32원, 그리고 국제금값 2026.4달러 하락했어요. 그리고 국내 금값도 85,160.04원, 좀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금값이 좀 빠졌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3030 많이 빠졌죠. 처음에 3.2대까지 밀린 것 같은데 약간 좀 오르긴 올랐네요, 보니까. 그래도 좀씩 안정화되는 것 같고, 선물도 7일까지 봤는데 다우가 한 0.19% 소폭 상승했고, S&P 0.2, 나스닥 0.08, 러셀이 좀 좋더라고. 흐름이 1.6% 올랐습니다. 독일도 0.8, 프랑스 0.2, 영국 1.4, 유로 0.1, 이탈리아 1.4. 유럽의 선물지수는 더 좋았습니다. 미국보다.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부활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었지만은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 우리 삼성전자 65,0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바로 이 주봉인데요. 주봉 오르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파동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7만전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하면은 운 좋으면은 한 4월 말에서 한 5월 초에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운 좋으면 운 좋다는 게 무엇은 분위기 잘 타면은 7만전자 곧바로 또 회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많이 빠질 수도 있어. 또 외인들이 또 갑자기 또 훅 빼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또 개미들도 엄청 팔겠지. 막 팔아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주가가 좀 약간 밀리기도 하겠지만은 대세는 외인들이 들어온다.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반도체 어느 정도 악재 털어낸 것 같고, 이제 반도체 가격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더 이상 떨어지긴 힘들 것 같고요. 삼성이 또 감산도 한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은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하는 게 가장 낫지 않겠나 해서 외인들이 지금 들고 오고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이닉스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적자 너무 심해. 3조에서 4조 적자라는 것은 이게 말이 쉽지. 그래도 요즘 보니까 하이닉스 돈 없어가지고 날릴 거예요. 지금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하이닉스는 안 건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삼성전자 아니 가만히 삼성전자로 가만히 가지고 다니면서 좀 모으는 게 낫지.
괜히 또 하이닉스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는 좀 그래요, 좀. 우선주도 지금 54,800원인데 많이 안 올랐습니다. 본주에 비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5만 한 7천 원 정도는 갔어야 하는데 최소 좀 갭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때 우선주를 좀 많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5만 5천 원 밑에 있을 때는 부지런히 모아야 합니다. 올라가면은 좀 매수하기가 좀 껄껄스러울 거야. 그래도 저렴한데 괜히 그래요. 예전에 가격 생각나는 거야. 그때 5만 1천 원, 2천 원 할 때 다 샀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있고 5만 전자 깨질 때 4만 6,300까지 갔잖아. 5만 전자 깨질 때 이때 참 좋았는데 사람들이 더 떨어질까 겁나서 못 사더라고. 그리고 돈도 없었어 또. 총알이 없다 보니까 못 샀지만은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하면은 또 겁나게 오릅니다. 또 금방 올라가요. 또 예전 가격대로 이제 복구됩니다. 요즘 뭐 배터리 인기 좋다고 해가지고 다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던데 그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너무 올리면은 주가 한번 조정 받아요. 예전에 우리 삼성도 겪어봤죠. 다 겪어봤어요. 거품도 꺼집니다. 또 좋긴 좋지만은 너무 많이 몰리는 것도 너무 급한 것도 꺼집니다. 꺼지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가진 자들은 그래요. 주식 어느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이 좋다고 하지 당연히 주식 좋고 더 오를 수 있다고 계속 합니다. 왜냐? 더 오면 올수록 자기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좋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오기를 바라는 거야. 더 많이 사람들이 사기를 바라지만은 그건 자기 욕심일 뿐이고 적당산 있으면은 장기 투자도 아니면은 빨리 털고 나와야 돼요. 털고 나와가지고 한때 뭐 쉬었다가 좀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 그때 들어가야지 무리한 욕심을 하지 마십시오. 무리한 욕심 하다가 골로 간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한 10년 정도 갖고 간다면은 뭐 가져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보수적으로 하십시오. 보수적으로. 그래 삼성전자는 배당이라도 주니까 그래도 좀 기다릴만 하고 버틸만은 해요.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반도체는 우리 생활 필수에 아주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아이템이잖아요. 반도체 안 들어간 데 있나? 다 들어가잖아. 가전제품, 뭐 가전제품 들어가지, 스마트폰 들어가지, 자동차에도 들어가지, 뭐 자율주행, 로봇, 뭐 AI, 챗GPT, 뭐 반도체 안 들어간 데가 있나? 그 반도체가 또 엄청난 그 기술, 노하우, 실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우리 앞으로 먹고 살 건 반도체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반도체지 뭐 삼성전자가 그만큼 반도체 많이 팔아가지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먹고 산 거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반도체로 해서 더욱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미국 놈들이 반도체 자기들이 해보려고 엄청나게 저렇게 지금 우리 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막 밟고 한국도 쪼고 반도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6시에 뵙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파이팅하고 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